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2월 11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 증시 같은 경우 꽤나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일단은 반도체가 그 전날 AMD 필두로 갖다 좀 많이 올랐었죠. 근데 그거 대비해서 이제 그 추세를 당연히 이어가면 더 좋기는 한데, 그래도 하락폭까지는 좀 안 만든 그런 모습은 좀 괜찮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등등. 그래서 미 증시도 지금 완벽하게 방향을 좀 정하고 밀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번 주에 이제 FOMC 발표가 나올 텐데, 그 이후에 좀 방향성이 정해지는지. 그래가지고 뭐 지수는 당연히 이제 좀 좋게 가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지수는 계속 일단 어차피 산타랠리든 뭐든 올려면 업종 지수를 좀 견인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코스피는 일단 대표적인 건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번 주에 반도체는 좀 네덜란드 뭐 이슈라던가 그런 것을 뭐 좀 추가적으로 엮이는지 이런 거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수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이 방향성이 뭐 완벽하게 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그냥 그래요. 이게 스윙에 대해서 막 지금 적극적으로 좀 담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대신에 데이 매매는 시장에서 그래도 대금 자체가 나쁘지 않게 원활하게 좀 도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매매하기 수월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단은 12월 11일 이번 주 일정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14일까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하고, 12일에는 ASML 방문,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삼성, 그다음에 SK 이쪽 이렇게 회장들도 좀 같이 껴서 방문이 있다 보니까 뭐 반도체에 대해서 뭐 협업이라던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는 HBM 쪽은 일단은 뭐 저기 AI 쪽도 그렇고 HBM 쪽도 그렇고 일단은 좀 내년에도 살짝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는 그런 거 뭐 뉴스 따라서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저는 차트 관점에서 계속 똑같이 니네 이거 언제 돌파할래? 지금 못 가면은 언제 돌파할래? 요 생각.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요 구간을 좀 계속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부터 해가지고 뭐 수급주에서는 HPSP, 뭐 한미반도체 등등 반도체 관련 주들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애들 수급 관련해서 계속 들어오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신고가에 있는 애들도 있고 좀 조정 나오다 올라가는 애들도 있는데, 어차피 이쪽은 이제 수급주 주축이 많다 보니까 수급 좀 신경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한 다리 건너서 온 디바이스 이쪽은 내년에 일단은 디바이스 엮이면서 좀 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과연 24에 가우스 그 AI 삽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 기대감은 좀 계속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그게 상반기 1분기에 좀 공개 기대감이 있고, 그런 것 따라서 일단은 요 온디바이스 관련 종목들, 일단 제주 반도체가 진짜 강해요. 얘는 상한가는 못 가는데 대금이랑 이런 애들은 눌리면은 무조건 좀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뭐 10,000원 지금 이 구간을 좀 돌파하고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단기간에 좀 상승한 것도 있죠. 5,000원짜리가 2배 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좀 수급도 엮으면서 조정 나오는지, 그다음 뭐 칩셋 미디어 뭐 등등 관련 종목들 움직임도 꽤나 괜찮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이렇게 좀 폭넓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ASML 방문 이런 곳에서 뭐 계약 이런 내용이 나오면 더 좋기는 하겠죠. 그래도 일단은 반도체. 그 다음에 12일은 이제 총선 관련해서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일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제 누가 총선에 출마하는지 등록하는지. 자, 그리고 13일 바이든 탄핵 조사 결의안 표결. 요게 이제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이제 뭐 탄핵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내년 미국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거기는 대선이죠. 총선이 아니라. 크게 의미는 없지 않나 싶기는 한데, 지금 미국 내에서 바이든 지지율이 조금 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을 해둬야 될 거는, 내년 대선에 뭐 또 새로운 인물이 나와가지고 출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일단은 지금 이게 우선적인데 혹시나 또 새로운 인물이 나와가지고 태풍처럼 좀 휩쓸 수도 있죠.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정보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그러면은 이제 바이든이 되면은 당연히
저탄소라던가 이전에 총선 때 어필했던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또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저탄소부터 해가지고 좀 친환경 이런 섹터죠. 그리고 트럼프가 된다면은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악재 대신에 이제 뭐 기름부터 해가지고 좀 사업군들 이런 쪽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이제 각자 내세웠던 그 총선 때 그런 어필했던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블루엠텍 신규 상장을 하고, 자 그리고 12월 14일은 내마녀의 날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FOMC 이날, 사실 이것도 이건데 금리 과연 동결이냐 인상이냐. 근데 이번에 아마 동결 나올 거예요. 높은 확률로 동결 나오는데, 나오고서 그 다음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상을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인상이든 동결이든 그 이후에 시장에서 어디로 좀 움직여 줄 거냐, 그거는 좀 그 시장 상황 움직임을 좀 보고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동결을 하든 인상을 하든 사실상 엄청 크게 좀 막 충격으로 갔다가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수가 좀 스멀스멀 좀 좋은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 1분기라도 이렇게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나, 그거를 좀 포커싱 하면서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외인 기관 움직임들, 그리고 지금 엔화 올라오고, 엔화가 지금 다시 900원대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 환율도 조금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봐주고, 그 다음에 14일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뭐 요거는 이제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엄청 큼직한 건 아닌데, 로봇들 뉴스도 최근에 슬쩍슬쩍 나오고 하면서 이제 금요일날 LIG 넥스원에서 또 로봇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그 내용이 나왔었죠.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이런 게 또 로봇 관련 주들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이끌어주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좀 더해서 힘을 주나. 그 다음에 12월 15일 한국 사우디 산업부 장관 회담 오후 5시. 이거는 뉴스가 뭐 나오면 좋고, 아니면은 이거는 좀 기대치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것들 좀 한도 뭐 늘리면 좋은데, 뭐 늘어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네요. 늘어나면 좋고, 뭐 아니어도 그렇게 크게 지수에 영향력이 있고 그러진 않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 매도보다는 FOMC 요 이후에 움직임이 조금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뉴스들이 쏟아지기는 해요. 근데 이번 주말은 저번 주 금요일날 일단 이낙연 관련주가 강했죠.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가 지금 부각되는 게 야당이죠. 야당에서 뉴스 키워드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좀 신당, 창당에 대해서 이준석, 이낙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하는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는 저기 이제 선거 법정 결과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지 일단은 시장에서 좀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낙연 창당 실무 준비 필요하다. 연일 창당설의 무게. 이준석 때 되면 만날 거다. 늦지 않게 결단하겠다. 윤석열 이재명으로 답 없다. 연일 신당 창당 시사. 그리고 이준석 27일 탈당 가능성. 이낙연이랑 만날 준비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 통해 가지고 뭐 창당 이렇게 할까 싶은데, 뉴스는 좀 창당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하죠. 언급들은.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얽혀있는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은. 이낙연, 이준석, 안철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정치인데 좀 복잡한 부분은 있지 않나. 합치더라도 시너지가 나는 좀 조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대신에 이제 뭐 지지율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은 부각이 될 수 있기는 한데, 과연 합칠까? 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각자 좀 생각에 따라 달릴 수는 있고, 그래도 창당에 대해서 어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통해 가지고 야당에서는 지금 좀 부각되는 뉴스들이 좀 붙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차기 지도자 이재명이랑 뭐 접전, 선대위원장 기대 커진다. 그래서 조사에서 뭐 지지율 이런 조사는 그 곳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리서치 기업마다. 그래도 16% 지지, 이재명 대표와는 3% 차이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19%고 한동훈이 지금 16%. 물론 이제 정치를 아직 한다라고는 안 해놨지만, 정치 테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지지율이긴 하거든요. 지지율이 곧 기대감으로 세력들이 엮어서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지지율이 또 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뭐 한동 관련해서는 지금 와이더 플래닛 얘가 뭐 미리 올라온 게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 이정재 120억 뭐 인수 지분 그거 때문에 이정재에 엮여서 대상홀딩스가 이렇게 움직였었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좀 생각은 어떻게 움직이나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한동 관련해서는 뭐 정책주들 연말 이내에 또 뭐 이민청 관련해서 또 어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청 관련해서는 뭐 아이고 금요일날 부각됐었죠. 불쑥 올랐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낙연, 이준석은 일단 윌비스, 넥스트하이 뭐 차트는 좀 옆으로 저점에 대해서 건드리고 하면 횡보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낙연이 일단 우 시리즈는 최근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남선알미 우 해가지고 바로 부각이 되는 모습이 있고, 남선알미 우가 이전 총선 대선 때도 메인으로 좀 부각은 됐었죠, 움직임이. 그 다음에 이제 부국 철강 밑에서 좀 힘을 주는 차트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뉴스 그 정치 탭에서 부각을 시킬진 모르겠지만 최근에 일단은 야당에서 그래도 어필 뭔가 움직임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서 그런지 좀 붙이는 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나머지 총선이 있는데 솔직하게 눈 가는 거는 일단은 뭐 한동훈, 그 다음에 이준석, 이낙연 종목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조국 뭐 이 정도까지 좀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세훈 관련주 정도까지 조금 넓게 보면 이 정도이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렴은 이런 거 뉴스 외에도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얼마나 좀 퍼져나가는지. 근데 전염성이 진짜 강한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페렴에 대해서는 뭐 뉴스 뭐 계속 부각됐다만 하다 또 시간에서 유유제약 갭두고 그날 팍 해가지고 시세 확 밀어놓고 또 시간에 또 부각을 시키죠. 그 쿼트론젤 그거 관련해서 퀴트론젤, 그 다음에 뭐 경남, 한국 파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차트 관점으로 좀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여기가 장중에 뭔가 그럴싸한 임팩트 있는 뉴스 붙이고 움직이는 섹터는 아니어가지고 조금 뭐 차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매매하기는 좀 수월한 그런 섹터이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로봇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 뭐 이전에 있던 뉴스도 있고 한데 일단은 주말 끼고 그 LIG 넥스원이 어디 갔냐,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여기 있다. 로봇 군견 미국 기업 인수한 LIG 넥스원 방산 수주 확대 기대. 요 키워드로 LIG가 좀 움직였는데 고스트 로보틱스 관련해서 KRM이 엮여 있거든요. 지분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요게 또 덩달아 움직이나 LIG도 시간에 좀 셌었죠, 상한가. 이러다 보니까 결국 대기업들에서 계속 로봇에 대한 투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산업 발표, 3단 로봇 산업 비전가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엮이면서 혹시나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좀 강하고 저는 얘네 좀 밀렸으면 하거든요. 안 밀리네요, 워낙 강해서. 그래서 이런 로봇들 우량주들부터 해가지고 또 형님격들이 또 끌어주면은 밑에 아우들 같이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볼 것 같고, 완충하면 서울 부산 왕복 900km 꿈의 배터리 한국이 내놨다. 근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인데 키워드는 이전부터 사실 많이 좀 부각을 시켰던 제목이기는 해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 제목 비슷한 거. 근데 일단은 배터리 개발에도 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일단은 한농화성이 최근 시장에서는 계속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이미 좀 반등 줬어요. 120선 밑에서 한번 또 반짝 준 상태여가지고 이거는 차트도 좀 시간에 뭐 해가지고 또 아침에 또 갭 두고 시작하나 싶기는 한데 뭐 이런 거 좀 돌파하면서 힘 주나 그 정도. 이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물론 이것도 지금 뭐 임팩트가 그렇게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영화금속 좀 종목들이 안 좋은 애들이 많아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영화금속, 동방선기, 그 다음에 뭐 한국종합기술, 차트도 그렇고 시총도 보고 하면은 딱 봐도 좀 허술한 애들이 많죠. 안 좋아 보이거나. 물론 끼 좋은 애들도 껴있기는 합니다. 덕신하우징, 삼보산업, 여기는 보통 영화금속이랑 동방선기가 대장을 했는데 요거는 땡기지는 않네요. 그리고 어차피 돈 쏠리더라도
돈이 많이 안 쏠려요. 시세를 주더라도. 그래서 그런 건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지지율 열세 속 승부수 꺼낸 바이든. 바이든이 지지율이 좀 현지 미국 사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좀 살짝은 밀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비해서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11조 규모 미국 서부 고속철 건설, 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고속철에 대해서 금액 뭐 11조 작은 돈은 아니죠. 물론 미국 서부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를 할까 싶어요. 사실상 쉽지도 않을 거고,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또 부각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도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뭐 대하TI, 뭐 푸른기술, 현대로템, 부산산업 이런 끼 좋은 애들, 대우에일, 뭐 유신 요 정도 한번 생각을 해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FDA 그 게스컵이 관련해서 이제 승인 결국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제로 소멸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뭐 툴젠 같은 경우 저 제로 나왔는데 저거에 대해서 뭐 장 열리고 뭐 좀 좋게 반응하나 라는 제로 소멸을 조금은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TO 시장 열릴까? STO는 이번 달 연내혁신 금융심사 본위원회 승인 여부, 20일 서울옥션 블루, 25일 토큰증권 매매, 그다음 K옥션 26일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STO가 이번 주에도 계속 좀 강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5일선 계속 타면서 우상향은 해요. 저는 얘네 한번 팍 하고 밀리면 좋겠거든요. 그래도 일단 STO 관련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서울옥션 얘네들이 5일선 깨진 자리에서 좀 슬쩍 버티는 모습이 있어서 한번 불쑥 힘 주나 이런 것들 위주로 일단은 좀 보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코인 시세 엮으면서 코인이 이번에 조정이 나올지 6천만 원을 주말에 이제 뭐 반짝반짝 하긴 했는데 다시 밀리네요. 그래도 코인은 내년 초까지는 조정 나오고 하면 좀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랑 위지트도 그런 거 따라서 같이 엮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비트는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서 연동이 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요소는 이거 식량주들 움직였었죠. 식량이라기보다 그 비료 관련 주들. 그래서 요소 관련해서 뭐 이번에 움직였던 애들 요소 남해화학, 효성 OMB, 조비 이런 것들은 뒤에 또 내년 1분기까지 일단 규제 내용이 일단 나온 상태인데 뭐 또 연말 지나가지고 내년 초에 뭐 또 규제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뭐 좀 조정 나오고 하면은 유니온도 그렇고 얘네들 이제 요소수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슈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요번 주도 저번 주랑 거의 흐름은 비슷해요. 결국에는 이제 개별주들, 저번 주에 개별주도 좀 강했었죠. 그래가지고 소룩스, 카페24 이런 것들이 개별주, 얘도 결국에는 차트상 이거 좀 돌파가 나왔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뭐 개별주다 보니까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에코프로머티 시간에 또 시원하게 상승을 했는데, 주도주는 자신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물고 뜯고, 쟤네가 괜히 주도주가 아니고 엄청 강하죠. 차트가 둘 다 엄청 강하죠. 괜히 주도주가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공부하실 분들은 움직임을 계속 좀 추적하면서 한 달이든 좀 봐두면 엄청 좋아요. 주도주의 움직임은 눈에 익혀야 합니다. 일반 종목들 대비해서 시장에서 이거 진짜 메인 주도주다 그러면은 계속 추적을 하면서 내가 돌파든 눌림이든 공략을, 실제로 매매를 지금 못 하시더라도 공부 중인 단계시더라도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저런 거는, 저런 종목들은.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페럼도 페럼이고 STO, 비트코인, 그 다음에 AI는 조금 밑으로 다시 내리고 로봇,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는 사실 반도체죠. 이번 주 조금 반도체 일단 앞으로 땡기고, 디바이스온이랑 반도체 요거 땡기고, 그 다음에 정치는 이낙연, 이준석, 한동훈 이렇게 키워드를 좀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주들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 정치, 페럼은 저는 어렵기는 한데 혹시나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STO, 로봇, 코인 요것들을 좀 메인으로 두고 볼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또 한 주가 지나고 이제 또 평일이 오는데 다들 또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뭐 비 좀 많이 온다는 것 같아요. 비가 될지 눈이 될지 모르는데 우산들 챙기시고,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